중간에 이제 한번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이제 조기 합의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값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우리는 평가를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감안해서 이제 합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돼요? 한 5월달 정도 지금 지금 이제 측정하는 시간이 그러면 하루에 매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컴퓨터 돼. 아니요 컴퓨터로 하는 그러진 거 않나요? 측정은 안 해요 저희가. 그럼 측정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데 그러면 이 정확성은 어느 정도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3dB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문제 없다고 해서 승인이 냈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상에는 실제 측정값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분들이 나하고 측정을 하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물론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어요. 갑자기 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저기 소장님, 우리도 지금까지 다 측정하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측정 다 하고 계셨죠? 네, 지금 네. 그 나중에 그거 보고 다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측정을 하실 때는 선발해 놓고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기준을 준수하셔야지. 예. 아 어쨌든 이 간접명 충분 김중이갖고 예,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요거 선발해 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라 그러니까 저기 예. 측정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측정한 거 다 저기 뭐야 데이터 다 녹음해 놓은 거 저기 다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저희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대신 이제 요 규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 저희가 의미가 없는 아니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뭐야 손으로 하게 되면 변수가 많아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이 데이터값 못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뭐 그거네.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책정한 게 지금까지 저희가 책정한 거보다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건 저희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뭐 중앙경 분쟁에 가셔도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정한 사람이고 제가 뭐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검사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제 감정을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를 고민을 해서 평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 당사자가 다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제3의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셔도 돼요. 중앙경 분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기관에 이제 가셔가지고 검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여기서는 제가 표현을 안 해요. 다만 이제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 이게 최선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그럼 측정 평가 방법 자체가 이게 반드시인 겁니까? 임의적인 겁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 문제죠. 우리 구모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본사에 품위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절차들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수용하든 안 하든 여기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이 측정하는 기준점 자체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200가구를 다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 측정하는 지점 자체도 어쨌든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구축이 돼 있잖아요. 2층 건물, 창, 출입문,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하고 다 이 규준이 다 있어요. 산발해 놓고 측정을 하시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산발해 놓고 소음이 나는 방향도 틀어주고 옥상, 뭐 계구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평가를 할 때는 가장 열악한 환경, 이게 소음이 가장 노출된 공간, 그 공간을 타겟으로 봐요. 그렇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도가 안 나왔다 그런 건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계구부가 현장 우리가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고 앞에 이제 뒤에가 현장이고 앞에가 거실 창문인데 거실에 도는 게 아니라 뒤에도 계부가 있다 그럼 뒤에다 놔요 수음점을. 여기가 더 이제 노출이 되니까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준치 내에 있다 그러면 정말 그건 소음이 이제 없다라고 봐야죠. 어쨌든 가장 높은 곳. 유리한 쪽이죠 어떻게 보면 민원이 있다. 그렇죠. 가장 높은 이제 소음이 많이 노출된 곳. 예,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요 이게 세 개가 갖다 박을 때요 이 인근에 박을 때 도무지 하루 예, 저 직원하고 같이 이제 한 번 나왔는데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예. 그거. 근데 저는 진동도 좀 많이 소음은 잘 못 느꼈고 그 연료 냄새 그것 때문에 나는 이틀 동안 이 속이 느글거려서 밥을 잘 못 먹어. 이게 지하도 더 심하지 않았어요? 검유 냄새 그게 스트레스 엄청 너무 받는다니까 많이 났어요. 하루 종일 다 이게 이제 진동으로 꽝 하고 주게 되면은 이제 건물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느껴지는 거고 요게 이제 그 공기 중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제 소음을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현상들은 아니, 냄새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는 진동 소음만 하신다고 하셨으니 어쨌든 냄새에 대한 피해 보상은 측정이 안 된다는. 그런 것들도 일단은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진단서를 가지고 필요 없고 어쨌든 뭐
이걸 지금 이 공사하면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또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추정을 못하죠. 다만 이제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게 건물하고 소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가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기록으로 남겨놓으셔 그걸 이제 꼭 이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뭐 이런 걸 좀 멘트를 남겨놓으시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입증자료가 되는 거죠. 손해사정사 쪽 그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손해사정사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지. 충분히 여기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다 지금 이제 돼 있어요. 예. 아까 전에 저는 계속 이게 궁금한 게, 아까 전에도 기여도에 대한 문제는 평가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여간 재물 쪽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손해사정사 쪽에서 기여도를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는 기여도 평가 데이터베이스는 손해사정사에서 쪽에서 하겠죠. 저는 이제 순수하게 여기 이제 육안상으로 봤을 때 하자가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제 보수공사비 산정하는 것까지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봐 하자가 있고 이건 내 구분을 못한다. 뭐 공사로 인한 영향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하자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네가 해라, 이제 그거지.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사에서 어떤 간에 본인들이 이제 보상금을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손해사정사가 우리가 하면 의견 뭐 듣지도 않아요. 뭐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 감정 금액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손해사정사가 이제 그걸 보는 거니까. 저희들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이제 하는 이제 사람들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다행히 여기는 이제 소장님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보험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데, 중요한 거는 손해상승사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요즘에도 보험사 가면 갈수록 이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 응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쭉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걸 만들어갖고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응대를 또 해드리죠. 그럼 이게 궁금한 게, 다른 것보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위임을 받은 게 금호건설 측에서 국무건설 받은 거예요. 저기 삼성에서 받으신 건 아니고요. 삼성에서는 나중에 소음 영향평가 감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꼭 한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하고 손해사정사에 저한테 일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건설사에도 일을 주기도 하고 건설 유형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이번 그래서 저는 이제 중심적으로 저희 중심을 갖고 하는 거지, 한쪽 규류에다가 소문 나버리게 되면은 저희 이제 일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호와 금호측가 위임을 하신 거죠? 예, 예. 지금 사전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에 대한 감정 평가까지. 소음은 나중에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왜냐면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다가 이제 위탁을 맡기고, 그리고 어차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어차피 돈을 지급해서 보상금 최대한 많이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중간에서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감정 평가가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 없고 또 시뮬레이션으로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소음 진동까지밖에 안 되니 뭐 이런 뭐 냄새라든가 이런 거는 기술이 개별적으로, 일어나야 신체적인 어떤 예.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 아프가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병원에 가고 뛰면 돼요, 소리를. 그리고 뭐 재물이나 이런 거는 뭐 이제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소음도 마찬가지 하는데 이제 기준치 내에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봤고. 여름 되면 창문 열어놓으면 먼지도 많이 날 건데요. 그 분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먼지 나니까 먼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공사 옆에서 하면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어 이게. 그런 거 많이 그렇죠. 나면, 창문 닫아놓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에어컨 틀면 에어컨비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거 어떻게 다 그럼 손해사정 평가해가지고 그거 자료를 갖다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부분.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원인 제공자가 금호건설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여름이 아니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지. 조금만 9월달에 공사 시작할 때도 조금만 문 열어놓으면 여기 막 앞에 바로 먼지 나가지고 아주 못 살겠다고 철거할 때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뭐 금호에서 일단